자, 두 번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광고에 관련된 기획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들을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봤던 것들을 한번 평가를 보면, 자, 보시오. 기획 1단계, 프로세스 1단계 상황 분석, 2단계는 문제점과 기회 돌출을 하고, 광고 기획에 대한 수렵을 하며, 크리에이티브를 선정을 하고 광고 매체에 올리는 전략적인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세요. 광고 기획 프로세스에서 광고 전략서의 원칙은 무엇인지 광고 기획의 원칙에 대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광고 전략을 만드는 네 가지 조건이요. 전략의 전략. 네 가지 조건. 자, 여기에 포인트는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그 부분이 다시 또 리테인이 돼서 기업으로 돌아온다.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자, 첫 번째, 소비자 이익이나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야 돼요.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체크하고 소비자가 가능성이 있는지 체크해야 됩니다. 자, 소비자가 기분이 좋아진다? 소비자가 뭐 감성으로 감동을 한다? 뭐 이러한 형태의 유익에 이익을 줄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그러죠. 내가 저 사람한테 100원을 얻고 싶어 해요. 그럼 그 100원을 빠서 내가 얻었어요. 근데 상대는 100원을 줬을 때 얻은 게 없어. 그거는 뺏은 거지. 그들을 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은 올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주게끔 만드는 거죠. 그 이익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금전으로 받는 거라는 개념이 접근하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소비자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한다는 개념인 거죠. 또한 이익이나 해결 방안은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가끔씩 우리는 착각하죠. 어떻게 착각합니까? 광고를 왜 해? 남는 게 없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아니라는 얘기죠. 상대가 이익을 얻게끔 해줘야 그 이익이 바로 내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익의 해결 방안은 회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게 광고 전략수의 원칙의 네 가지 조건이 합니다. 또한 해당 브랜드는 소비자의 이익이나 문제 해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소비자의 이익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성의 효과에 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샘플링 한번 보여주겠지만 다 감성을 조절하는 브랜드의 광고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비자의 이익이나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매체 광고를 통해서 꼭 전달이 돼야 돼요. 매체.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익을 주기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광고 전략에 만드는 네 가지 조건이 소비자의 이익이나 소비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책을 찾아야 될 것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목적을 맞춰야 되며 해당 브랜드는 그 소비자의 이익과 문제를 직접 연결되어서 보여줘야 되고 이거를 매체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이익을 얻었어라고 알려줘야지 광고 전략 수입의 네 가지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광고 수입을 설정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필요합니다. 트렌드를 읽는 변화에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뭐가 가장 이슈화되어 있지?
하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맞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목표가 명확해야 돼. 이걸 통해서 뭘 해야 될 건데? 소비자가 감동을 해야 돼.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 소비자가 그 제품을 통해서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 이러한 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목표는 철저한 철학, 가치관, 기업 인류 윤리,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독창적인 거를 가는 거예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광고 전략 수립에 위한 필요한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광고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요. 명확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는 기업의 철학과 입지와 사상이 있어야 된다. 독창성, 스토리, 이런 것들이 기획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조건과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좀 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자, 광고 전략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광고 전략에 대한 모델이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광고 기획 프로세스에 대한 광고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고 모델 전략의 모델은 광고 회사 직원들이 광고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일종의 업무 매뉴얼이다. 매뉴얼. 자, 그 매뉴얼 기획 단계의 조건인 세 가지의 이론에 의해서 광고 모델이 만들어지거나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하나. 이게 일종의 그거예요. 모바일 창조에 구체화시킨 거죠. 과거에 어떤 것들이 잘됐다면 그 잘된 원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리고 따라하는 모방이죠. 이 모방의 미학은 어느 제품을 성공시키지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USP, 그 제품만이 줄 수 있는 우위를 발견해라.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을 발견해라. 뭘 할 것인가? 그 장점을 세 가지 이상 발견해서 그 장점을 소비자를 전달하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찾았을 때 그것이 성공 요인입니다. 가끔씩 나는 고민을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성공 모델의 하나의 유형으로 지금 제품 초롱이 분홍이, 여러분들 인터넷 찍어보면 바로바로 나오는데, 초롱이 분홍이는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다이어트의 약이라고 접근하지 않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접근합니다. 식품. 왜? 약은 제도, 의합, 피곤하거든요. 식품으로 접근. 근데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는 다이어트예요.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적절하게 읽어가죠? 그런 것처럼 브랜드 이미지, 의도한 비주얼과 메시지를 보여줌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특징을, 이미지를 갖게 하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초코파이.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이미지의 브랜드 이미지죠? 정을 준다. 그죠? 과자 하나 갖고 정을 줍니다. 근데 이게 먹히고 있어요. 초코파이의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정을 준다는 거에 포인트를 맞췄어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 또 포지셔닝. 경쟁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떠한 환경과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지,
자, 좀 아까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초코파이 뭐죠? 정이잖아요. 훈훈한 인간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매개체로 활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초코파이 개념을 접근해보면 광고 기획의 세 가지 이론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제품만의 우위를 발견한 제품 우위가 뭐죠? 초코와 빵을 합쳐놨다. 빵도 먹고 싶고 초코도 먹고 싶은데 이거를 짬뽕에 해놨어요. 제품의 우위죠. 명확한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걸 보고 서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라. 아, 제가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뭔가 전달해주고 싶은데 보여주는 게 없어. 내가 초코파이 하나 줌으로써 난 너를 마음을 두고 있어. 전달해라, 정. 그게 그의 이름이지. 그죠? 그리고 포지셔닝.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적 측면에서 볼 때, 다른 작품에 비해서 명확하잖아요. 제품을 팔지 않아요. 초코파이는. 뭘 팔죠? 마음을 팝니다. 그리고 마음을 판다는 머릿속에 담아있으니까 초코파이가 대박이 나. 나는 과자를 먹고 빵을 먹고 초콜릿 먹고 빵을 먹는 게 아니라 파이를 먹는 게 아니라 정을 먹고 있거든요. 마음도 즐겁고 맛도 즐거워요. 그게 먹혀서 오늘날의 초코파이가 대박이 났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오란씨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말을 따다 마음을 따다가 전달했던 음료야. 그죠? 이러한 기법들을 감성 전달 포지션을 이용한 포인트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포지션.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걸 기억을 하면 영상 광고의 이미지는 바로바로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이 보는 소비자들한테 적절하게 먹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포지션의 전략들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 10가지 정도 갖고 있고 그거를 어떤 광고가 클라이언트가 나한테 주문을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그거를 적절하게 10개 중에 1개 정도의 적용을 그 매뉴얼에 의해서 모델, 여기서 전략 모델이라고 그랬죠? 직원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일종의 업무 매뉴얼인 것처럼 10개를 딱 중에 1개를 딱 치료시켜서 먹혀요. 그런 쉬우면서도 아이디어가 집중되고 잘 된다는 거죠. 이게 광고 전략 모델. 자, 그리고 자, 광고 기획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이냐. 먼저 과제 발견을 위한 눈을 가져야 됩니다. 야, 이걸 뭘로 보여주지? 뭐 해야 되지? 이런. 자, 과제 관련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의심을 가져야 돼요. 괜찮나? 괜찮나? 리서치의 결과가 괜찮나? 잡지 1995년 취재된 법은 가장 당연히 보이는 편익이 또 다른 생각을 변화시켜줍니다. 자, 햇반이 간편성의 햇반이 먹혔어요. 햇반 그리 간편하죠. 밥을 해야 되죠. 쌀 씻어야 되죠. 할 일 많은데 햇반 하나로 해결. 간편성이었었어. 거기에 엄마가 해주는 밥맛으로 성공했다. 엄마가 해주는 거야, 엄마가 해주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진 마을 김치라고 치면 네이버 쇼핑 스토어에 현재 네이버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제가 출시한 건데 물론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브랜드 하나로 그냥 올려놓은 건 있습니다. 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하이드 카피를 어떻게 만들었냐. 아삭아삭. 그러니까 김치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김치가 물렁물렁거리면은 상큼함이 없거든. 아삭아삭의 상큼한 젊은 김치죠. 젊은 김치. 야, 이 젊은 김치가 뭡니까? 김치의 소유물은 연세 있으신 분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젊은 애들이 김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고 친근하지 않단 말이죠.
그거를 역설적으로 좀 표현했어요. 어떻게 표현했냐? 아삭아삭해. 씹는 것도 아삭아삭해. 이게 맛이에요. 아삭아삭하고 상큼한 젊은 김치. 젊음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놓으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주부들, 또 아저씨들은 당연히 김치를 먹지. 한국의 고유의 상품입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낯설거든요. 김치 잘 안 먹게 되고, 그죠? 근데 젊은 김치야. 같은 낫도 이렇게 편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다시 제공이 되니까 바뀌더라. 이런 개념의 접근이 바로 효과적인 광고기획의 포인트인데, 과제를 발견한, 무엇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발견한 부분들과 함께 모든 것에 의심을 가지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것도 나오지 않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모든 것을 의심하라의 일종의, 자,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해주는 거죠. 이게 맞나? 당연한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또 다른 의심물을 통해서 새로운 걸 자꾸 도출시켜준다는 개념인 거예요. 자, 광고 이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이 던킨 도너츠에 대한 개념을 봅시다. 도너츠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생각나게 만드는 아이템으로 성공하게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한테 던킨 도너츠에 대한 부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매장에서 갓 구워 더 맛있다. 맛있다. 던킨 도넛. 자, 던킨 도너츠가 이제 몇 가지가 계속 출시가 됐는데, 커피로 같이 나오죠. 커피하고 던킨하고 같이 나오죠. 매장에서 갓 구워 더 맛있다. 맛있다. 던킨 도넛. 자, 던킨 도너츠 안에 항상 커피를 갖다 넣죠. 커피를 갖다 넣고 커피로 생각나는 커피 항상 있죠. 우리들은 나는 있죠. 던킨이면 좋다. 동그란 행복 던킨 도너츠. 커피와 도넛을 같이 이렇게 넣고 있어요. 이 던킨 도너츠의 또 다른 질문의 컨셉에 커피와 도넛가 만나다. 맛있겠네요. 커피와 크리스마스엔 던킨. 던킨 도넛 커피를 같이 믹싱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던킨 도넛입니다. 다시 던킨 도넛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 만들었던 던킨 도넛의 광고를 한번 볼게요. 그게 젤리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카메라 보면서 그 순수함. 자, 그거 아세요? 저 입이 엄청 큽니다. 한 입을 크게 와 벌려서 먹으면 맛있어요. 오, 그거 아세요? 와구 먹다 목에 걸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우유랑 잘못 적었었네요. 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보여준다는 게 이게 아니에요. 이 버벅대서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제 4년도에 나왔던 Girl, I'm a different brand. I'm not the average man. Coffee
Donut. Dunkin' Donuts.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던킨 도너스가 이제 풀어가는 방식이 이제 자 도너츠를 먹을 때는 자연스럽게 커피가 생각나게 만든 던킨 도너스의 이미지가 던킨 도너스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한번 봅시다. 광고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인가를 확인해 봅시다. 캠벨. 성공적인 광고 효과는 광고주가 수많은 광고 메시지 경쟁을 이뤘을 때가 아니라 소비자가 무엇인가 자신에게 관계가 되거나 의미가 있을 때 그때 집중한다는 거죠. 그때 집중. 아무리 뭐 좋은 걸 막 멋있는 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거를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느낌이 공감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게 곧 통찰력 있는 발견이라는 거죠. 과제를 해결하는 거죠. 간혹 나도 작품을 만들면서 이거는 이제 이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만은 아니에요. 작품을 만들 때도 이런 항목들은 적절하게 같이 적용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드럼. 자, 이 드럼에 대한 그 광고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자, 드럼. 새로운 건조 만날 준비 되셨나요? 건조에 트루스팀을 더해 섬유 속 숨어있는 세균 99.99% 살균에서 더 안심되게 구김을 펴서 더 깔끔하게 냄새를 제거해 더 산뜻하게 트롬 스팀으로 옷감이 살아나는 건조를 시작합니다. 인공지능과 연결해 건조 코스를 맞춰주는 건 기본. 1등답게 또 새롭게 LG 트롬 건조기 스팀. Thank you. 45초를 통해서 보여줬죠? 자, 봅시다. 트럼의 이미지의 형태의 이용은 여기서 뭘까요? 포인트가. 소비자가 자신과 연관되거나 의미가 있을 때 주목하죠. 건조기, 세탁기는 제한적이었죠? 그냥 건조기야. 근데 그 건조기 안에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트럼에. 건조기. 건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건조만 하는 게 아니죠. 새로운 건조 만날 준비 되셨나요? 건조에 트루스팀을 더해 섬유 스팀. 속 숨어있는 세균 세균, 99.99% 살균에서 더 그죠? 안심되게 안심, 구김을 펴서 구김. 더 깔끔하게 깔끔, 구김, 살균. 자, 냄새를 이런 제거해. 것들을 집어넣어서 더 성공한 산뜻하게 케이스를 합니다. 트롬 스팀으로 옷감이 살아나는 건조를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소비자가 무언가 자신과 연관성이 있게끔 대해줘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을 때 움직이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얘기랑 같은 거죠. 자, 드럼 세탁기가 처음에 세탁기로 나와가지고 건조된다는 것만 가지고도 대단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개념에 더 고민했죠. 살균이 됩니다.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살균이 됩니다. 구김이 펴집니다. 이런 부분들의 구체성을 가지고 접근했더니 소비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그죠? 오케이. 그런 접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막연한 목표, 광고의 목표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구체적, 굉장한 디테일하게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은 곧 광고의 목표다. 유산균 음료의 광고 목표는 소비자들이 아침에만 마시는 것을 저녁에도 마시자. 느렸다는 얘기입니다. 타겟 입체를
그려본다. 소비자의 마음을 읽고 생생하게 그 사람의 묘사를, 시각을 다시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광고의 포지션 모델입니다. 자, 광고의 목표를 위해서 광고 컨셉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소비자의 이익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기본적으로 컨셉을 꿔내야 되는데, 자,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의 관점에서 이익이 되고 혜택을 될 만한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아까 트롬 세탁기의 경우를 딱 보면 알겠지만, 그 주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빨래하고 나면 구김이 생기니까 구김이 해결됩니다. 사실 살균 되는데 괜찮을까? 살균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러한 고민거리를 소비자의 욕구의 관점에 딱 맞춰주니까 좀 성공한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설예 광고 성공 사례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소비자가 필요한 욕구에 의해서 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제품에 대한 광고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마케팅의 전반적인 흐름에서도 제품을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광고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광고에 대한 개념을 접근하다 보면 그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 트렌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광고들은 그 10년 전 광고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 광고들에 대한 느낌들은 지금도 와 닿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또 바뀌겠기 때문에 트렌드를 읽을 줄 아는 눈들이 보여야 되는데 광고의 컨셉에 대한 개념 접근으로 가야 된다. 소비자가 필요하거나 요구하고 있는 욕구에 의해서 이익이 되고 그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게 성공 케이스의 요인입니다. 또 편익, 목표가 구성되어야 된다. 편하게 소비자가 움직일 수 있는 목표를 구성해야 된다. 편안하게. 그리고 경쟁사에 대한 차별화, 또 강력한 이미지의 영향력들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 네 번째 항목들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할 것 같죠? 그 제품에 대해서 누가 깨뚫어야 된다,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적혀 있는 거죠. 이거 기억해야 될 항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광고 영상 제작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접근하는 전략적 기획 방법, 그리고 그거를 영상화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을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이 수업에 성공하는 것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광고 영상 제작 실습에 듣는 학생들이 총 65명, 69명, 70명가량이 되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광고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졸업할 때쯤 타임이 되면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야 될 항목들이 대부분 다 SNS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광고, 바이럴 마케팅, SNS의 영상, 광고 제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수업들보다도 굉장히 많이 몰려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갖고 이 수업들을 준비하고 또 공부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저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 실험적으로 제품을 통해서 무언가를 소비자를 만들고 그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적용되어서 그들한테 이익을 주면서 나도 또한 그 이익과 함께 같이 공존의 이익을 찾는 방법을
제품들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김치를 저희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그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대한 타겟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을 깨뚫어지게 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직접 요즘에는 뭐 제품이 완성이 되어서 출시된 데까지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도전하는 건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지금 현장 실습 내지는 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광고 영상 제작 촬영, 그것이 15초짜리의 광고 영상이기도 하겠지만 1분, 2분 유튜브용 광고 마케팅도 접근하는 방법도 많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또 하고도 있고 또 한번 해보기도 하고, 이게 수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용시켜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곧 살아있는 실전 수업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여볼게요. 자, 보여볼게요. 자, 보이기 전에 자, 한번 지금 엄청나게 1교시가 지나갔네요. 벌써 25분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30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교시차 때는 20분만 하겠습니다. 네, 이번 좀 길게 하면 그 뒤에 있는 수업은 좀 짧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자, 볼게요. 요거만 한번 보여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거를 그 전에 송대관의 오빠김치로 했었는데 마을김치 이거 했어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과거에 진진마을 김치마을로 하고 있다가 이렇게 뜹니다. 레시피도 만들고 블로그도 만들고 다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긴 해요. 그런 출시돼서 지금도 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하고. 자, 이렇게 직접 사진도 찍고 올리고 했던 거예요. 이미지를. 근데 이제 그 이미지에 대한 컨셉들을 명확히 잡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김치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제품이 구성돼서 올라가가지고 있다. 785060으로 들어가요. 리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시간 나면 한번 달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